그 다음에 이제 감도, 아까도 이제 색조차 설명에서 감도를 했는데, 사실 감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얘가. 스틸 하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올리면 올릴수록 계속 감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노이즈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생기게끔 해야지 이제 방송이나 영화 하는데 적합하냐. 저의 마지노선은 800이에요. 800 이상은 안 올린다, 절대. 800 이상 올라가면 안 찍는다. 그리고 800 이상 올라가서 반드시 찍어야겠다고 한다 그러면 아예 그냥 6400까지 올려버려요, 그냥. 아예. 그리고 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보여주고, 봐라, 이렇다. 그러면 돼요. 800 이상 안 올린다. 800 이상 올려서 못 찍겠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사실 그런 거는 좀 지켜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뭐 예를 들면 나는 책이나 이런 데 동영상 나오는 거 보면 1200까지는 올리거든요, 보통. 1250까지는 올리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잘 차이를 못 느껴요. 근데 이제 모니터가 70인치나 스크린에 걸게 되면 차이가 납니다. 화이트 노이즈라 해가지고 잘 끌어요, 블랙에. 그리고 낮에 찍는데 또 그런 거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셔터를 어떻게 되냐, 셔터를 얘 60으로 찍나 50으로 찍나 30이나 별로 차이 못 느끼거든요. 프로그레스 방식에서는 잘 못 느껴요. 근데 왜 60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헤리츠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유럽에서 찍을 때 60으로 찍으면 안 됩니다. 50으로 찍어야지. 50이나 100으로 셔터를 놓아야, 이게 카메라가, 이게 ENG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화이트를 그 셔터를 올리면 올릴수록 색이 이렇게 싹 돌아요. ENG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400까지 올리면 색이 돌거든요, 노출이 부족하면.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눈으로는 못 느끼지만 60 이하나 60 이상으로 올리면 색이 돌아요. 싹싹 돕니다. 근데 그거를 어디에 놔야 되나? 60으로 놓으면 안 돌아요, 절대. 우리 다 59점 얼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60을 놓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갔는데 빛이 없어. 빛이 없고 그냥 뭐 광량도 그냥 일정해. 그럼 60으로 찍으면 50으로 찍나 100으로 찍나 똑같아요. 이게 인위적인 조명이 들어갈 때는 60으로 놓고 찍고, 그 다음에 인위적인 조명이 아닐 때는 그냥 뭐 셔터 광량이 너무 세요. 바닷가에 갔는데 뭐 광량이 엄청 세가지고 노출이 다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 뭐 250, 뭐 600 이렇게 올려도, 셔터를 올려도 괜찮습니다. 급한 사람들은 나는 영화 아트 하려고 해, 그래가지고 엔드를 끼거든요. 그리고 엔드 끼고 하다가 엔드 딱 끼면 그 색조차 어떡할 거예요. 엔드 끼고 또 다시 빼야 되고, 다시 안 되거든요. 그냥 차라리 그냥 이때 셔터를 살짝 건드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셔터를 뭐 60까지 했다. 근데 이제 바닷가에 광량에 사가지고 20 노출이 다 올라갔어요. 노출이 다 올라가가지고 더 이상 올릴 데가 없어. 그러면 셔터를 그냥 올려서 한 100까지 올려가지고 100이나 125까지 올려서 잡으시고 그냥 촬영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ENG에서 하는 방법과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파도 칠 때 이제 뭐 이렇게 물방울 날릴 때 그게 이제 약간 스트로보 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시긴 하거든요. 근데 뭐 크게 뭐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내리는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30까지 내렸거든요. 그림이 만약에 이게 ENG나 이런 거면 그림이 끌릴 텐데 얘는 그림이 별로 안 끌려요. 다만 색을 돌 뿐이에요. 잘 보면 색이 싹 하고 돌고 있습니다. 잘 안 보여요, 근데 큰 스크린이나 보거나 이런 보면 색이 밑에부터 바가 이만한 게 떠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30까지는 요 실내에서 내가 진짜 광량이 부족해가지고 감도는 줄이겠다. 감도는 정말 내가 1250 안 올리고 싶다. 그러면 감도를 최대한 뭐 이 정도까지 줄이시고 셔터를 그냥 차라리 셔터를 30까지 내리시고, 그러면 그나마 좀 낫죠. 아까보다 좀 그림이 뜨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노출 잡아주고 다시 60으로 올리겠습니다. 적정 노출 잡을 때 저 자체 노출기 활용합니까? 요 앞에 거요? 요 바에 있는 거? 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원래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얘 가장 첫 번째 포커스, 두 번째가 노출이거든요.
왜냐면 노출이 잘 맞아, 그러니까 포커스가 안 맞으면 그림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노출이 조금 부족하고 남는 것들은 후보정에서 뭐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해서 쓸 수 있지만 포커스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제일 먼저인데 그 포커스를 맞추실 때 내 자신이 있다, 이 파인들 보고 정말 잘 찍을 자신이 있다 그러면 그냥 믿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되고요. 자신 없다 그러면 무조건 누르셔야 돼요. 이거 누르셔서 찍으셔야 돼요. 이거 방법 없어요. 드라마 뭐 얘기 들어 뮤직비디오 찍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당연히 포커스 나가잖아요. 그러면 앞에 맞춰놓고 그다음에 이만큼 들어가는 동안에 팔로우 포커스 써야 돼요. 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얘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 손으로 만지던가 아니면 오토가 없어가지고 오토가 뭐 팔로우 포커스가 되고 요즘 나오는 FS 300이나 이런 거는 쫓아가면서 팔로우 포커스 되는데 아시겠지만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 가서 상상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커스를 예를 들면 심도가 얇아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거 다가갈 수가 없구나. 뭐 이쯤에서 손을 찍는다 그러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뒤에 아시겠지만 그림이 안 나옵니다. 예. 좀 멀어지면 그나마 좀 낫고요. 예. 요 간격은 그 머릿속으로 항상 그려놓고 재르기는 힘들지만 걸음으로 대놓고 내가 이 정도 거리 피사체를 유지하면서 심도를 이 정도를 유지하겠다. 내 작품 한 작품을 찍는다 그러면 그거를 항상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그냥 영화의 프라임 렌즈 뭐 한 5알에 뭐 1억 정도 되는 렌즈들은 심도가 그렇게 얇진 않거든요. 보면 포커스 간격도 크고 그래서 어쭉하면 포커스 맞아요. 이렇게 포커스 팔로우면 이렇게 하면 맞거든요. 근데 얘는 안 그래. 얘는 정말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벗어나도 나가버려요. 이 정도로. 이게 광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해요. 그건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광량이 없어. 근데 가가지고 붙었어. 근데 백은 살리고 싶어 해. 그럼 못 찍는 거예요. 못 찍는 겁니다. 그냥 얘는 이 카메라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빨리 인식을 하셔야 돼요. 제 찍도 살려주고, 만약에 이제 연출자나, 만약에 이제 제작사 입장에서, 이런 그림도 살려주고, 인물도 살려주고, 마크도로 찍어야 된다. 그리고 광량은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거를 고민하지 마시고, 안 됩니다라고 딱 잘라서 끝내야 돼요. 하려고 그러면 앞에 조명, 뭐, 아시면 몇 킬로, 5킬로, 뭐 이런 거, 5킬로 파, 이런 거 막 양쪽에 다 주고 찍어야지 그나마 살릴 수 있거든요. 얘 렌즈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렌즈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만약에 원한다 그러면 정말 밝은 렌즈들, 뭐 캐논에서 제일 밝은 렌즈 50mm 1.2 렌즈 갖다 끼고 조명 막 줘가면서 그렇게 찍으셔야 돼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마크투를 쓸 거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영화용 렌즈 갖다 놓고 찍으면 되는데 이제 마크투를 찍는 이유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세상에 고퀄리티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거에 맞게 써야 되는 거죠. 얘 이상을 투자해 가면서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다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이제 저처럼 막 보면 막 생겨요. 이게. 그럼 이게 처음에는 바디 뭐 인터넷으로 사면 250만 원 정도 싸게 살 수 있거든요. 뭐 한 3개월, 4개월 쓴 거. 그리고 알다시피 막 쓰잖아요. 이게 그냥 막 내려놓고 막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다 렌즈 2470, 1635, 70200 기본 렌즈 3개 들어가고 그럼 벌써 600이에요. 그럼 바디 1000만 원. 그러면 얘 하나 갖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2개 써야 돼. 그러면 1250, 1300. 트라이포드 이거 안정감 있게 가야 돼. 셔틀러 거 그냥 어리버리한 거라도 DV용으로 나온 거 200만 원 하거든요. 그럼 또 올라가네. 찍다 보니까 오디오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거 쓰고 하면 2천만 원 그냥 훅 넘어가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적은 비용으로 고퀄리티를 유지하려고 했던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되고 말 그대로 나는 영화 제작사가 영화 카메라 감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처음부터 손을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딱 나는 이 선까지 되겠다 싶으면 2470 하나로 다 찍겠다. 그러면 더 이상 진전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 때문에 좀 고난의 길의 연속이 나옵니다. 오디오가 얘가 지금 나온 게 얼마 안 되는데 요거보다 더 좋은 오디오가 안 나오리란 보장이 없거든요. 더 나옵니다. 계속. 그러면 아주 영상은 한 뭐 1억 호가는 영상이 나오는데 오디오는 왜 이거 뭐 50만 원짜리 렌즈 뭐 이상한 거 껴가지고 밖에 안 되냐. 그게 사람 욕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도 처음에는 10만 원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짜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20만 원대 올라가다가 이제 70만 원까지 왔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툰드라 찍을 땐 350까지 갔어요. MK 시리즈로도 가는 거예요. 제 나이죠. 그럼 마이크 하나에만 350이야. 그럼 붐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람 불고 이러니까. 그럼 붐 싸게 사도 로드에서 나온 거 해도 50만 원이에요. 그럼 400만 원, 오디오만 4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야. 그거 갖고 녹음할 수 있냐? 안 돼요. 그걸 믹서기를 달아야 돼. 팬텀 파워 지원돼야 되니까. 그럼 믹서기 이렇게 쓰는 거는 그나마 지금 현장 있게 쓰려고 한 거지만 여기서 또 더 좋은 믹서기를 쓰고 싶으죠. 사람이 욕심이잖아요. 그럼 웬만한 거 막 봐도 뜨고 막 이런 거 좀 내가 듣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그때 이제 1000만 원, 공이 하나 더 붙는 거죠.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거 하나만. 그러니까 선을 어디까지를 갈 것인가 분명하게 정하셔야 돼요. 그걸 안 정하시고 가면 끝이 없어집니다. 계속 나는 그냥 투자만 하게 되는 거고, 투자하면 사게 되면 그 다음날 또 다른 제품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손에서 딱 마무리를 지셔야 돼요. 그거는 스틸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스틸 하실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조그만 거 뭐 350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원디급으로 간단 말이에요. 원디급으로 가면은 바디만 700만 원이죠. 원디 들고 다니는데 단렌즈 조그만 거 L렌즈 아닌 거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여기에는 맞는 렌즈가 최소한 L렌즈를 껴야 돼. 그럼 L렌즈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정신없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멀리 있는 걸 찍고 싶어. 그러면 이제 70200에 익스펜션 2X 껴가지고 400을 만들어서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래도 4.8인데 2.8에다 5.6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선열도가 좀 많이 뭉개지거든요, 사실. 그러면 갑자기 400 단렌즈, 500 단렌즈 들어가는 거죠. 400, 500 단렌즈 1000만 원을 호가하잖아요. 그 다음에 800mm, 막 어떤 분은 1200mm 하나 갖고 계신다고 있더라고요. 1억이 넘어요. 주문 생산. 마쿠트에 1200 렌즈 껴가지고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는지는 이해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분명하게 정해놓고 난 여기서까지 안 가겠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ENG나 DB캠이나 이런 카메라는 딱 700만 원, 500만 원을 딱 정해놓고 끝이에요.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어요. 근데 얘가 스틸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스틸에 하고 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 DSLR 동호회에 올라가시면 장비 막 올라오잖아요. 막 올라옵니다. 얼마. 근데 얘도 똑같이 돼요. 얘는 거기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오디오가. 사진만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사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데 우리는 오디오까지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오디오 장비도 계속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걸 준비하지 마시고 촬영을 해서 내가 좀 찍고 싶다. 그러면 퍼스트 한 명 반드시 데리고 나가서 렌즈 마운트 할 때마다 하게 하시고 동시를 꼭 부르세요. 오디오에 대한 부담감을 버리시고 얘는 그렇게 해야 되는 카메라예요. 그냥 혼자 찍는 카메라가 아니고 최소한 스텝이 2-3명이 나가서 누군가 한 명은 오디오를 들어줘야 되고 누군가 한 명은 렌즈 가방을 들어줘야 되는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최소 인력을 3명이서 세팅을 해가지고 다니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 제가 생각하는 대로 얼마큼 영상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큐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다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다큐를 했기 때문에 다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드라마 스텝이 막 10명, 20명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거는 그냥 메커니적으로 색주차 이런 것만 잡아주시면 누군가 하나 잡고 하면 되는 거고 옆에서 봐가지고 오디오가 어느 정도 다 문제가 됐다 싶으면 오디오 밸런스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요. 딱 2명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근데 대부분 혼자 작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모 방송국에서 이번에 어딜 가는데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가서 좀 그림을 좀 찍고 오고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데 오디오맨을 붙여주나 했더니 혼자 가야 된대요. 그래서 혼자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가면서 생각을 해봤죠. 얘를 이제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한 그래도 꽤 된대요. 그럼 팔로우를 해야 돼. 그럼 스테디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지만 30p예요. 24p도 되고 많이 떨립니다. 데모지 핸드인 핸드 많이 떨립니다. 그러면 그 최소한 안정적으로 찍어주려고 그러면 스테디가 있어야 돼요. 스테디 팔로우 해줘야죠. 그럼 스테디 장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냥 ENG 카메라 하면 필요 없어요. 그냥 IS 기능이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또 얘가 IS 기능 2405가 있어요. 2405를 얘 카메라로 동영상을 잡고 있는데 2405로 찍나 2470으로 찍나 일반인들은 못 느껴요.
근데 찍다 보면 느끼는 거죠. 좀 떨어지는데 조금씩 떨어져요. 확실히 2400으로 떨어지긴 하거든요. 2400으로 팔로우 하시면 돼요.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안 하기 쉽다 그럼 2400으로 팔로우 하시면 돼. 근데 사람이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2400으로 안 하기 싫어. 그럼 24 단렌즈로 찍는 거예요. 그냥 팔로우를. 그렇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걸 빨리 접어야지 내가 되는데 그걸 못 버리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계속 시행착오만 겪으면서 가는 거고. 근데 조금 더디게 오시는 분들은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내가 했던 오류를 다 범하시면서 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처음에 이제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오래전 인력거 촬영할 때는 어떤 매뉴얼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촬영을 한 거잖아요. 그때는 다들 왜 2400을 안 쓰냐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양반들이 쓰고 저한테 했다 그러면 저는 2400을 썼을 거예요. 근데 써보질 않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2405도 이번에 계속 썼고 2470도 썼고 1635 썼고 다 써봤거든요. 근데 2405 쓸 때가 딱 2번 있어요. 2번. 하나 항공 촬영할 때. 항공 촬영할 때 2400을 반드시 써야 돼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IS 기능이 있는 기능을 써야 되니까 뭐 헬기 촬영 뭐 달아놓고 쓰면 어떻게 되는데 2405의 단점이 위에서 찍으면 카메라 렌즈가 쭉 내려와요 이렇게. 예, 그거잖아요. 그래서 와이드로 찍다가 내가 줌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그냥 적당한 각도에 놔두면 지가 알아서 줌 들어가요. 좀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IS 기능이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근데 2470은 땅바닥에 쓸 때 정말 좋은 카메라 렌즈예요. 이게 쑥 들어가면 한 반 스텝 정도는 한 스텝 정도는 노출을 열어줘야 되는 단점은 있지만 광량 좋을 때는 그냥 가도 괜찮아요. 근데 2405는 들어가면 많이 줄잖아요. 확 줄잖아요, 광이. 그러니까 다이얼을 많이 돌려야 돼요. 근데 2470은 다이얼을 한 번만 돌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정 할 때 한 번만 잡으면 되는데 2405는 많이 잡아야 돼요, 많이. 매뉴얼을 찍을 때 이게 많이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2470을 쓰시는 게 좋아요. 난 그것도 아니고 정말 아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단렌즈로 찍는 거죠. 뭐 고민할 게 없잖아요. 노출 고민할 거 없고 포커스 고민할 거 없고 포커스 그냥 팔로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렌즈를 쓸 때는 그러니까 그나마 단렌즈군 중에서도 그 24나 뭐 그다음에 35, 그다음에 50, 85 이 정도 단렌즈들은 굉장히 좋은 렌즈들이어서 색수차만 극복한다 그러면 다 단렌즈를 찍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러려면 뭐 영화용 렌즈를 써서 차라리 2천만 원 주고 좀 나오는 다소알 있거든요. 그걸 쓰시는 게 나아요. 그냥 캐논 단렌즈 다소알 구입하는 것보다 그냥 영화용 색수자 없는 렌즈 다소알 구입하는 게 EF 마운트에 맞게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걸 쓰시는 게 낫고 아니면 그냥 나는 하나로 찍고 싶다 그러면 단렌즈부터 구입을 하지 마시고 그냥 2470 하나로 그냥 다 촬영하시는 게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예,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더 얘기하지만 이게 제가 또 추천한 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 394 플레이트 있거든요. 예, 요거 지금 얼마 전에 주문했더니 동나가지고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거 앞으로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을지 모르니까 맨프로트에서 얘기를 했어요. 뭐 주문에 온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394 플레이트를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마운트 할 때. 뺐다 낄 수 있고 바로 집어넣을 수 있고 이게 슬라이드 방식이 좀 불편하거든요. 슬라이드 방식은 저거 할 때 좋아요. 스테디 할 때 앞뒤 밸런스 맞추고 그럴 때 슬라이드 할 때 좋고 촬영할 때는 394 플레이트 쓰시는 게 앞뒤로 쓰시는 게 좋아요. 보면 빼기도 편하고 이렇게 그냥 마운트 하기도 그냥 이렇게 집어넣기도 편하고 이 렌즈에 익숙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394 플레이트가 되게 좋아요. 견고하고 되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분을 좀 많이 사세요. 그래서 망원 찍고 이럴 때는 앞이 이게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달아가지고 바로 쓰면 돼요. 그냥 바로 마운트를 뒤로 하시면 되거든요. 해놓으면 아시겠지만 이거 왜 여기 끼시면 그냥 바로 여기서 끼시면 이게 편해요. 그리고 얘가 394 플레이트가 다양하게 쓰이거든요. 여기다 지미집에도 올릴 때도 394 플레이트 하나만 있으면 지미집에 올려서 쓸 수 있고요. 뭐 다른 거에 어디든지 다 붙거든요, 얘가. 그래서
좀 많이 찾았는데 처음에 이제 많이 구입을 했는데 없더라고요. 이게 제품이 단종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맨프로토에 전화해가지고 색이나 이런데 연락을 하셔가지고 뭐 주문해 놓으면은 아마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붙여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망원 때문에 요번에 이제 망원 들어가면 500ml 들어가게 되면 무거워가지고 중간에 이제 피스 때문에 이제 쓰는 건데 이거 다 빼시고 바로 그냥 들어가시고 찍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파인더가 있는데 파인더가 이제 전에 아시겠지만 자쿠토 제품이 있었어요. 자쿠토가 이제 버전이 몇 개가 나왔는데 자쿠토 제품이 파인더 제품들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자쿠토도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더 많아요.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속 이렇게 봐야 되고 눈을 계속 붙이다 보면 안에 습기가 차요. 그래서 나온 뭐 이렇게 습기 제거도 성해 제거도 별도로 팔고 그리고 굉장히 비싸요. 뭐 50만 원 넘어가거든요. 주문해서 쓰면. 그리고 한 개씩 주문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뭐 중간에서 이렇게 하시는 업체들이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제가 바라보는 요번에 4개월 정도만 썼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깨먹었어요. 굉장히 험한 데서 썼는데 안 깨먹었어요. 다만 이제 그 내구성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이제 일단 사장님하고 살짝 얘기해야 되는데 미러가 이제 밀리는 현상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못한 건데 이제 좀 좋은 테이프로 붙이면 되겠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배율은 파인더 볼 때 포커스를 그럼 데모주로 가면서 핸드로 가면서 포커스를 어떻게 맞추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렌즈를 장단점이죠. 낮에 찍으면 포커스 잘 못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다 맞는 것 같고 그냥 그게 큰 것 같아. 근데 큰 게 걸면 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찍는다고 해서 밤에 찍으면 외래 편해요. 심도가 얇아지니까 포커스 맞추기가 외래 더 쉬워요. 딱딱 선이 살거든. 근데 낮에 찍으면 보이는 거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럴 땐 무조건 AF 포인트 찍으세요. 나중에 그냥 후반할 때 있으면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찍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